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사이젠텍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용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크라우디 행사에 맞춰서 저희 회사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사이젠텍은 우리 기술을 과학을 기반한 이제 기술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사이젠텍이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주력 생산 제품인 칼파스는 칼라 어널리시스 오브 파티클 시스템입니다. 즉, 파티클 시스템, 입자류, 각종 입자류들에 대한 칼라, 즉, 칼라가 이제 성분을 의미합니다. 표면화학적으로는 성분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의 오염을 측정하는 장비, 즉, 오염 포린 파티클을 측정하고 해석하고 최근에는 이제 물리적 제거, 그걸 이제 소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팅까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컴퓨터의 발달, 저희가 사실 2017년부터 딥러닝 데이터베이스를 셋업해 왔는데, 최근에 컴퓨터 급격히 발달하면서, 특히 GPU가 발달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딥러닝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저희들도 물리적 제거, 우리 생산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물리적 제거까지도 이뤄내는 그런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저희는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직 지금 제거기를 시작한 지는 작년 202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분석기가 계속 생산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거기는 2025년부터 생산을 했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 개념에 들어가는 그런 제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전주 전북 테크노파크 내에 이제 협력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반 연구라든지 또 다른 연구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미국 영어 전용 사이트가 있고요. 한국 페이지에는 저희가 취급하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 해외 대리점들, 중국 대리점, 미국 대리점, 일본 대리점들의 사이트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저희 회사 소개, 그다음에 갈바지 제품 소개, 그다음에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비전은 중앙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피지컬 AI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 딥러닝 정보를 심어서 그 로봇가 각종 오염을 원료 속에 있는 오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방식.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최종 목표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과거 입자 크기 재고, 입자 형상 재는 기술에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입자 크기 재고, 입자 형상을 측정하는 기술을 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입자의 거동이라든지 입자의 조명에 따른 부분, 그다음에 이미지 해석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 측정에 적용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물을 측정을 하면 이물이 아닌데 이물로 측정하는 오류, 그다음에 이물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부분, 또 이물을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속도가 느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세 이물의 분석 제거의 표준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설립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제품에 대리점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이물 분석기를 출시했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100여 대 정도가 국내를 포함한 일본, 미국, 최근에 인도, 유럽까지도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거기는 저희들이 2024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기존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거기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거기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지금 급격하게 올해는 뭐 못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제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1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해서 팀은 연구개발팀, 제작팀, 그다음에 행정지원팀, 기술지원팀, 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지원팀은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지원팀이 각국의 대리점을 교육시켜서 거기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대학교 기술과 대학교 공과대학교와 이제 협력해서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든 저희들의 특허는 국내 특허가 4건이 되고요. 국제 특허, 미국 특허가 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이제 저작권을 등록을 해서 저렇게 저작권도 4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라고 하이스피드 버전이 또 따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해서 제거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작권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C라든지 FCC, KC 이런 인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인인증기관에 의해서 정확히 측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시험도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없습니다만은 화학을 전공해서 입자 측정 계측 분야에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입도 분석, 그다음에 크기 분석, 형상 분석, 그다음에 지금 칼파스와 같이 이제 오염 분석 이런 것에 연계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장이 이제 플라스틱 석유화학 쪽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배터리, 반도체, 정밀 소재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오염된 원료를 쓰면 최종 제품도 오염되고 그만큼 버려야 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큰 손해고 환경적인 또 환경 비용을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또 특히 최근에는 재활용의 요구도 시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로 우리 이물 분석 제거기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분석기들을 보시면 이미지 분석, 영상을 보고 어떤 데이터만 내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맞고 틀려도 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제거기가 되면 실제 오염된 물질을 제거를 해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기만 하는 품질 관리 시장에서 이제 생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대를 구입 판매하는 부분이 아닌 생산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크라우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제거기가 판매가 시작이 되면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표준화를 이루어내서 고객들에게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결과를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모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제 계측 라인,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제거 라인이 있는데 계측기는 말 그대로 분석해서 오염의 정도를 데이터를 내주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원료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 펠렛류 비롯해서 파우더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슈퍼파인 파우더에서 초미세 분말입니다. 그런 분말들. 그다음에 그거를 액상으로 만들어내서 제작하는 뭐 슬러리, 서스펜션류들. 그다음에 필름상 위에서 보게 되는 이제 필름 웹 방법.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생명공학 제약 부분에도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데 나노 입자 상에서 어떤 딥러닝 패턴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보시면 칼파스란 이름 다음에 엑셀2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것들은 시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의 축약어가 저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제거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칼파스 제거 장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요. 카메라 수에 따라서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T, 트윈, D, 더블, Q, 쿼트로 4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파스 V 터미널, 파우더에서 대량 생산할 때 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은 고객의 생산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 적재 요소에 맞춰서 카메라 광학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스텀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 부분에서도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R2 터미널 제품이 우리 환경에서 PM2.5, PM10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취출을 해내는 그런 장비도 저희들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분석만 하는 딥러닝 없이 하는 프로 AI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하는 AIDL 프로그램, 그다음에 초고속 똑같은 거지만 PC의 CPU 활용력을 극대화해서 기존의 분석 속도를 해석 속도를 3배 이상 올린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솔루션은 일단 친기능, 친환경, 친안정입니다. 요 세 가지 기조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플라스틱 원료 중에 모바일 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드류들에 들어가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물이 있는 원료를 쓰게 되면 기능에 이상이 됩니다. 뭐 신문에도 요새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물을 제거해서 기능을 높이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뭐 우리 물건을 어떤 걸 샀을 때 표면에 흠집이 있거나 외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뭐 환불을 한다거나 뭐 문제가 생기겠죠. 다른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야만이 코스트 다운 시키고 환경적인 기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친안정 부분은 이 배터리 부분에 많이 배터리하고 우리 와이어 앤 케이블 전기 피복선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친안정성은 그런 것들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청라에 가만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거나 유조선, 전기차에 실은 유조선이 바다 중간에서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물들에 의해서 이물이 자라서 분리망을 뚫고 쇼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재나 폭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그래서 이 세 가지 친기능, 친환경, 친안정성을 이뤄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저희들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재활용을 원료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들의 우리 여러 가지 탄소 제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재활용을 써야 되는데 재활용은 그만큼 원료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뭐 티셔츠를 활용한다든지 페트병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펠렛을 만들어도 새로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원료들을 한번 걸러내서 좋은 것만 쓰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력하는 업체에서 상황을 보면 보통 제품을 다 만들고 나면 12%의 불량률이 나왔습니다. 이걸 전량 폐기를 했는데 칼바스를 도입해서 제거기를 쓰고 나서 3%대로 이제 낮춘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왜 0%, 1% 이렇게 못하냐 하면 기본 노이즈가 있습니다. 기본 노이즈는 그 생산 시설, 인젝션, 몰딩, 사출기 같은 데서 기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대가 기본 노이즈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폐기 비용이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절감 비용들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ROI, Return of Investment,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했을 때 장비값을 언제 뽑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경우는 1년 미만, 어떤 경우는 뭐 2년 미만, 그때 극도로 짧은 기간에 ROI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폰 제조사와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회사와 뭐 관계가 있거나 기존에 알던 게 아니라 저희들의 딥러닝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미 예측기는 구매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제거기는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좀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뭐 1, 2년 정도 테스트를 해서 생산성이 효용이 나타나면 그때 계약을 하든 아니면 뭐 우리 구독 경제로 이루어지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 경우는 7.5톤을 하루에 쓰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이 또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기술 개발로 코스트를 다운시키면 깨끗한 원료를 이런 부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요. 친안정성 부분입니다. 저희들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화재 이유들이 대부분 비철금속,
여기 나타나 있는 철, 구리, 니켈, 코발트, 뭐 TM만간은 아닙니다만은 철, 그다음에 아연 이런 전위 금속들이 자랍니다. 안에서 충방전을 왔다 갔다 하면 충방전 과정에서 자라나서 바늘처럼 자라나서 분리막을 뚫습니다. 뚫게 되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고 이제 폭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구리, CU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영상 딥러닝 분석으로 해서 성분 분석까지 이루어냄으로 해서 지금 국내와 일본, 중국의 유명한 제조사들이 저희와 많은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표준화를 이뤄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딥러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어떤 업체에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투명한 펠렛이었습니다. 투명한 펠렛인데 자꾸 그림자를 찍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으로 조명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도 여전히 그림자가 이물로 환되는 반사가 심하거나 흡수가 심한 물질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딥러닝에 도입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영상을 확보한 게 벌써 이제 13.7테라바이트의 저희들이 영상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데이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점이 오버킬, 에스케이프, 스루풋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버킬은 이물이 아닌데 이물로 발견하는 문제가 크게 되죠. 그다음에 에스케이프, 이물을 못 보고 놓치는 거. 그다음에 스루풋,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지금 다시 나오는데 저희도 특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턴테이블에 올려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미세한 크기를 보려면 초점 심도 문제 때문에 턴테이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물론 뭐 10마이크로까지 안 보고 큰 것만 봐도 된다고 하면 일반 낙하 방식도 사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 기술은 분체 방막화 기술입니다. 분체를 얇게 30마이크로 수준으로 얇게 눌러서 측정을 보내고 그것을 성분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특허로 되고 있는데 미세한 입자는 거동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 거동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동이 안 좋으면 그 두꺼운 층에 이물이 숨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거는 실시간이 돼야 됩니다. 실시간이 돼 측정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이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흡입 제거 디자인 이거를 고객사에 전달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전달하는가 그다음에 수율 개선에 얼만큼 기바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부분이 중요한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서팅 시간도 단축하고 오버킬을 없애서 버리는 시료가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불량률을 개선하는 그런 상용화 로드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이 여러 가지 지금 업체가 유명한 업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은 뭐 인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뭐 파우더 만드는 데면 파우더, 펠렛 만드는 펠렛 만드는 데 각각 인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 불량, 화재 폭발, 통신 기능 불량 등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인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인물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각종 산업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출 불량이라든지 어떤 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물류,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물과의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시장도 저희들이 크게 확대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머신 비전 시장에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인물은 오염을 제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머신 비전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비만 파는 머신 비전 시장이 아닌 생산의 솔루션으로 제거기를 통한 생산의 솔루션으로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의 경쟁력은 요 지금
일곱 가지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물 측정을 하고 제거하는 장치로서는 세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AI 범주가 되게 넓기 때문에 AI라고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AI는 뭐 하나의 자동화의 개념일 수가 있는데 딥러닝은 성문 해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패턴 인식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설명드릴 때 사람들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강아지와 고양이를 글자로 써봐서 구분을 하라고 하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글을 본 사람들이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패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글자를 보고 우리가 사람을 알고 하는 것도 우리 두뇌에서 전부 다 패턴 인식 방법을 하기 때문에 딥러닝 방법의 성공을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못 보고 지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 동시에 출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료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파우더도 있고 펠렛도 투명한 게 있고 불투명한 게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을 디지털에서 차원별로 제어하면서 거기에 맞는 조명을 디지털로 세팅할 수 있도록 조명 절치도 저희 특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학 카메라의 영상 정보로 성분 해석을 하는 게 또 하나의 획기적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리 이미지, 철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의 입자들은 구리다, 이런 패턴의 입자들은 철이다라고 성분을 해석해내는 게 저희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분쇄 방막화, 이것도 에스케이프, 숨어서 지나가는 걸 없애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물 제거 장치, 그다음에 오버킷, 딥러닝을 함으로써 우리가 노이즈를 자동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물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이 이물을 카운팅하는 것 이외에도 이물의 크기 분석이라든지 형태 분석이라든지 색도 분석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기를 쓰시는 분들은 고객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오염에 대한 어떠한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술로 저희들이 생산이나 연구 활동에 또 품질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저희들이 친기능, 친환경, 친안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그 발표를 대표님께서 맞춰주셔서 궁금한 네. 부분들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읽고 대표님 답변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잠깐 그 자료 꺼주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님 좀 큰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현재 업계에 유사 기술을 가진 선도 업체가 있나요? 있다면 그 업체 대비 경쟁력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물 분석과 제거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물 분석을 하는 업체들은 비전 방법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되게 많은데, 딥러닝을 쓰는 방법을 쓰는 회사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어쨌든 간 그 시장에서 언급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꼭 이 용도가 아니라도, 이 산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 딥러닝이 이 분야에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경쟁사들이 일단 있다고는 하셨으니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의 성능이 실시간으로 딥러닝을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음. 한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근데 지금 최근에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이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2017년도 시작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딥러닝을 시키는 과정들이. 최근에는 되게 빨라졌고, 그다음에 딥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각 원료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딥러닝이라는 게 사전에 어떤 저희가 학습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물론 네. 그러니까 제거를 한다는 거는 분석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판단이 늦어지면 이미 시료는 제거기 노즐 뒤를 지나가게 되겠죠. 음, 이미 지나가고 났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간 실시간으로 분류하는데도 이제 어떤 실시간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거를 하니까요. 물리적 아 제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간 그 하는 과정이 최근에서야 좀 어쨌든 PC 성능이 좀 따라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님. 오랫동안 했었는데 굉장히 느렸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그래서 보면 이제 플라스틱 펠렛 유도로 보면 지금 뭐 어떻게 장비가 크냐 카메라가 몇 대인지 틀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톤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신 건데 아마 이제 연관된 질문이라서 제가 같이 드리면은 딥러닝이 이제는 보편화된 기술로 인식이 돼서 타 업체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뭐 물론 과거에는 안 그렇습니다. 하셨더라도, 네네. 물론 그렇습니다. 딥러닝은 일례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 수아랩이라는 회사하고 딥러닝 구축 작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음,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지금은 없어졌죠. 그 코고넥스라는 회사에 이제 팔고 이제 회사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딥러닝을 엔진을 만들 만한 규모의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딥러닝은 큰 업체에서 딥러닝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딥러닝을 만드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고 가격이 싸질 겁니다. 그러면 딥러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딥러닝에 대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딥러닝은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남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 딥러닝을 오픈 소스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뭐 애플이 오픈 소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아, 딥러닝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보편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관된 질문인데 그러면 데이터 확보를 몇 년 정도 진행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년 다 돼가네요. 2017년부터 했으니까요, 딥러닝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저도 아까 발표해 주실 때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어쨌든 그 이물의 종류, 어쨌든 그 분류되는 그 입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뭐 필렛도 있고 파우더도 있고 뭐 나노 입자상에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게 조금만 달라져도 어쨌든 그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이 온전히 사용이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새로운 물질을 저희가 시작을 하면은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산 현장에서는 주로 배관에서 오염이 일어납니다. 음, 그러면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뭐 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은 처음에 색상을 측정을 하고 올라온 이물들 중에서 딥러닝이 2차 필터를 합니다. 이거는 이물이다. 이건 이물이 아니다. 음, 보험 과정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크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 그럼 일단 펠릿이나 어쨌든 그 소재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추가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혼입되는 어떤 이물의 종류와 스타일은 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네요. 배관에서 뭐 오염이 된다거나 한다면. 그렇죠. 이제 저희들 딥러닝 시키는 방법이 딥러닝 하기 전에 이제 원료의 색깔을 입력을 하고요. 원료의 색깔 위에 것들은 모두 걸러내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걸 가지고 이 딥러닝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물이고 이거는 이물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관련된 추가 질문 중에서 네. 제거할 때 네. 오염 입자만 제거하는지 아니면 주변 입자까지 포함 제거한 후 2차 수작업으로 오염 부분을 제거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스루풋. 우리 비용과 직관이 됩니다. 이물만 하나만 그걸 빼내려면 시료를 천천히 보내야 됩니다. 한 줄로. 근데 시료가 조금 주변 소팅 오버킬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게 조금 같이 나와도 된다면 시료를 빨리 보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장비를 비싼 걸 구축해서 이물 오버킬, 소팅 오버킬이 없게 할 거냐, 아니면 소팅이 조금 있어도 그거를 오버킬로 감안하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또 이제 저희 멀티 노즐이라고 있고 이게 코스트와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굉장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펠렛 같은 류들은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버리는 게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2차 필터를 또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요청 사항에 따라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제가 약간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살짝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물들은 펠릿이나 이 원래 투입되는 원재료 자체보다는 어쨌든 그 공장 설비 내에 뭐 배관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데서 혼입되는 경우가 훨씬 케이스가 많고 그런 것들을 줄였을 때 기본 노이즈인 한 3.5%를 제외하고는 다 걸러내는 게 지금 가능했다라고 말씀 지금 주시는 한 건가요? 회사의 경우는 그렇고요. 지금 또 네네. 다른 회사의 경우는 그보다 수율이, 거기는 이제 사출기가 새로 한 지가 이제 최근에 해가지고 아, 사출기가 좀 네네. 세 거죠. 그런 데는 아, 좀 네네. 퍼센트가 굉장히 낮고, 예. 그 기본 음, 오염이 있습니다. 네, 설비에. 감사합니다. 그 이제 최근 사업 현황을 뭐 뉴스나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찾기 좀 어려웠다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네. 부분 혹시 최근 업데이트 현황을 좀 사업 현황 어떻게 되시는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이제 제거기를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분석기만 판매를 해왔죠. 그래서 연간 한 30억 원 정도 매출을 했었고요. 지금 제거기는 대당 가격이 4억에서 6억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대 공급되면 또 여러 대가 공급돼야 되는 경우고, 물론 뭐 여러 대 할 때 할인의 요청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매출이 크게 성장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보고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뭐 좀 약간 개인적 성격이 있는 자리니까, 뭐, 코카콜라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제거 기능까지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을 다뤄왔다면 이제 최근에 하는 제품들이 이제 자동으로 제거를 해주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장비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최근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POC를 하는데 이 POC가 어쨌든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1, 2년 정도는 시간이 좀 다 소요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POC. 네. 예, 대량의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의 담당자들도 어떤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투자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음, 감사합니다. 그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색깔에 의한 분석 제거만 하는지 혹시 형태 차이도 인식하는지 뭐 요런 형태 거. 차이도 네. 가능합니다. 네, 아, 형태 차이로 네, 제거도 가능. 그런 게 저희의 차이점이거든요. 다른 데는 뭐 색상, 같은 크기,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 독일 업체 일례를 보면 국내 업체 얘기인데 여기는 어, 장비 두 대를 사가지고 하나는 색깔만 하고 하나는 형태만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저희는 딥러닝을 쓰면서 그럴 일이 없죠. 장비 한 대로 색깔과 형태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듣다가 약간 또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간 그 미세한 입자들이 거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동이라는 건 어쨌든 간 그 분리해서 어쨌든 저희가 비전으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카메라 부분. 밑으로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아마 투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상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그 이물들과 그 펠릿이나 그러니까 그 소재들이 그 흐트러져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각도로 카메라로 찍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 주시면은 이해하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금 네, 네네. 자료 지금 켜주셔도 내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소환 사이트죠. 너무 다양한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펠렛류, 그다음에 미세 분말류. 그래서 먼저 미세 분말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장비가, 요걸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미세 분말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밀가루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한 평균이 100마이크로, 한 70에서 100마이크로 정도 되는 부분인데, 밀가루도 잘 안 흐르죠. 근데 쌀은 잘 흐르죠. 이렇게 컵에서 컵을 옮긴다거나 할 때. 우리가 파우더가 오래 있으면 컵에 있는 파우더가 거꾸로 해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각이 커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자가 너무 작으니까 또는 정전기 때문에 또는 수분 때문에 어, 굉장히 점착력, 자기들의 응집력 때문에 입자의 흐름성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흐름성 카메라 밑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흐름성을 좋게 하고 얇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술이고요. 하나의 시료 이송 기술이고 반면에 이제 펠렛류에서 보면 이게 시료를 차린하게 안정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한 면 상태로 이제 입자를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펠렛 배양 장치나 그래서 입자가 서로 올라타서 밑에 있는 걸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 이게 10마이크로짜리 다시입니다. 10마이크로 수준의 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옆면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일반 가장 중요한 게 입자의 거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시료가 안정적인 상태로 카메라 밑을 계속 지나가게 하는 거. 저희들은 이제 입자 배양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질문하신 답변이 됐을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보면은 화면에서 카메라를 위아래로 찍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위아래 총 네 군데서 찍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같은 경우는 투명한 판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강한 유리를 쓰고 있는데 뭐 플라스틱도 대체가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쨌든 뭐 위아래로 찍든 이제 뭐 사방에서 찍든 해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정말 그런 작은 그 점 같은 이물도 발견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하나만 쓰게 되시면 그냥 생각해 보시면요. 요 윗면만 보게 되는데 이 이물이 있는 부분이 바닥면으로 향해 있을 때는 못 보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카메라를 아래 위로 놓으면 시료가 어디 있든지 잘 보이게 되죠. 근데 이제 네 개 있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한데 이제 실린더류 같은 경우에 양쪽 끝을 보기 위해서 네 대를 달기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아마 여기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지 제가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수로 전부 다 이제 그걸 분류를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거기는 전수의 목적을 하시는 데가 거의 90%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생산 라인 투입해서 그 실시간으로 전체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제거하는. 물론 그 이물만 좀 모아서 다른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어, 어떤 연구 개발을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 생산에서는 전수해서 안 좋은 거 다 걸러내고 좋은 것만 생산해 넣겠다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네. 지금 공유화면 잠깐 꺼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PC 바탕화면만 나오고 있어서.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전수로 하는 거고, 이제 어떤 제거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거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전수가 어쨌든 목적이다. 샘플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 그, 주신 것 중에서, 네네. 예, 그 질문 중에 그 이제 POC 진행 상황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뭐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A사로 했던 업체는 당연히 이제 애플사이고 그 애플이랑은 지금 이제 작년에 한 대 이제 테스트로 지금 제거기 저희로서는 1호 이제 제거기가 이제 납품이 됐고 그 POC를 지금 한 1년 반 동안 지금 진행해 왔고 지금 1년 동안. 네. 수주가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애플이 워낙 이제 그 자기네 이름을 밝히지 말라서 제가 A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일 임박하고 제일 큰 그 수주가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심페텍이라고 있는, 그게 이제, 네, 네, 네. 제가 예, 오래 근무했었던 회사. 네. 아, 네네. 대표님, 거기 이제 기기를 판매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보이긴 거기 하더라고요. 제품도 팔고 있는데 네네. 어, 사실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써서. 네. 매출 그렇게 그쪽의 비중이 크지는 않네요. 그래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칼파스 이물 분석기 제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신경을 못 쓴다고 해야 될까요? 또 최근에 또 산업 경기가 또 그쪽에 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아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시각 탐지 이외에, 그러니까 비전 외에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의 복합 탐지 방법을 사용하진 않는지 또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엑스레이는 택 타임이 있습니다. 택 타임이 뭐냐면 그 내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 음, 일반적으로 10초입니다. 그 말은 음, 펠렛이 엑스레이 카메라 밑에 10초 동안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음, 결과적으로는 엄청 늦은 분석이 되겠죠. 음. 지금은 대량의 시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목표의
상황에서. 그다음에 초음파는 저희들이 시도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옛날에 초음파 다른 장비들 한번 만져보면, 초음파는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아직 원하는 수준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예. 뭐 자세히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희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뭐 일본의 TDK나 히타치 이런 업체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오픈적입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면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그 분석하고 이제 제거하는 건데요. 물론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다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그 애플 사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다 그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게 이물이든 그 양질의 원재료든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엑스레이로는 이제 그게 식별이 안 되는. 가능할 부분도 많지만 시간 때문에, 팩 타임 때문에 생산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한번 이렇게 실험실에서 쓰는 정도는 엑스레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실 때 질문 또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자금 조달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단계로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POC 하시고 또 장비 공급하셔야 되니까, 혹시 지금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VC라든지 이런 또 다른 자금 조달에 관련해서도 태핑하고 계신지, 또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질문 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뭐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그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 이제 그 대여로 지금 그 지원하는 상태이시고, 어쨌든 지금 그 타이밍상 지금 그 클라우디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먼저 그 지금 진행되고 있어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애플 수준은 지금 뭐 많게는 뭐 75대까지 기대를 하지만 그게 어쨌든 단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에 그 모든 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뭐 하여튼 5대, 6대에 대한 어떤 그 수주 대응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투자금을 이제 자금 조달하는 목적은 사용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공급하기 위한 장비 어쨌든 제조 원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제일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까 이제 25년도, 26년도 현황도 물어보셨는데, 그 기존에는 레거시 제품인 그 분석기, 계측기는 회사가 평균적으로 1년 한 달에 한 두세 대, 그다음에 대당 뭐 한 1억 해가지고 30억씩 매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거기는 이제 신규 제품이고 그 구성, 그다음에 원가, 그 판매가 이런 게 그 분석기는 1억이지만 지금 뭐 한 3, 4억 되는 가격이 이제 제거기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어떤 그렇죠. 구성품을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회사의 어떤 그 기존의 니즈하고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펀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광학 부품들, PC 부품들이 많이 비쌉니다. PC도 좀 일반 PC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또 사전에 주신 것 중에 이 고객사들이 결국에는 큰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주셨던 그런 회사라든지, 혹은 뭐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제조 회사들도 거의 다 이제 글로벌 네, 기업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결국 내재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네, 네. 것들 좀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큰 기업에서 풍부한 자금력으로 그걸 만들기 시작한다면 훨씬 시간은 짧게 걸리겠죠.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는 사업 목표를 봤을 때 굉장히 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물론 가능성은 뭐 뭐든지 가능합니다만은. 네, 감사합니다. 뭐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2차 전지 이제 생산 회사, 제조 회사들도 대부분의 안전 관련된 것들을 또 외부 협력 업체들 통해서 많이 구현을 하더라고요. 검사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네. 반도체 쪽에도 하고 있는데, 저 영업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기업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검사 장비나 생산 장비들을 내재화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네.
네. 왜냐하면 또 최근에 추세가 또 외주 분위기가 또 많고, 네, 그 부분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질문 또 주셨는데 그 이번 자금은 인건비로 쓰일 그는 그 일단 뭐 저희가 뭐 추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성품을 워킹 캐피털 목적으로 쓰는 거지 인건비로 쓰일 그거는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지금은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모르시는 상태이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청약이 시작하면 저희가 21일 날 이제 청약 오픈 예정이니까 청약 시작하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인건비라든지 저희 단기 순손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SFA에 SNU처럼 내재화 사례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혹시 아는 사례이실까요, 대표님? 약어라서 제가 SFA라는 회사는 알겠습니다만 이 사례는 저희가 뭐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그 어쨌든 지금 애플도 그 회사가 뭐 어떤 영업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문의가 들어온 거라서 네, 그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경쟁력 관련된 부분인데 그 어쨌든 다른 특히 해외 업체들은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소유권, 사용권 이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저희 회사는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잘 축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긴 한데 그 경쟁력은 그 데이터에서 오는 거라는 점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사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제품 교체는 사실은 이거는 한번 사게 되면 뭐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추가 그 니즈가 있어서 추가 발주도 있었지만 어떤 교체성은 없었고요. 주로 애프터 마켓이라 해가지고 점검 또는 부품 교체 장비는 한 10년 씁니다. 사놓으면 한 10년 쓰는데 그 안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죠. 관리도 해야 되고 칼리브레이션도 해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저희들은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거기는 회사로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서 아마도 이제 과거에 이제 분석기만 했을 때 없었던 어떤 그런 뭐 AS라도 어떤 가동 서비스 이런 게 좀 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좀 이제 저도 궁금해진 부분인데 보통 장비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판매 가격과 유지 보수의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판매가 대비해서 유지 보수는 또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어쨌든 제가 뭐 캘리브레이션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하셨으니까 네. 하자보수 계약을 하면 장비 판매가의 12%가 저희들 기본이었는데 분석기에서는요. 연 12% 정도 네네. 12%. 그러니까 12% 연간 정도. 하자 보수 계약이 이제 장비가의 15%가 그냥 뭐 업계 관례처럼 돼 있는데, 근데 제거기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거기는 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제거를 하는 거니까 어, 조금 더 비용이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제거기를 이제 한 대를 판매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많아지면 그런 애프터마켓도 더 많아지겠죠. 네. 어쨌든 간 저희가 그 제거를 직접 하면 구동부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기계적인 부분이 늘어나니까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 장비 판매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염 제거 용업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판매를 하는 건가요? 이건 둘 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충분하다면 어떤 뭐 중소기업에서 이거 좀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음. 요청이 온다면 일종의 세탁소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직접 네. 장비를 돌려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할 그렇습니다. 수 좋은 있는. 네. 시료를 공급해주고, 음.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외부 투자 받으신 이력은 없으신 상황이시죠? 네, 네. 없습니다. 예, 기관은 없습니다. 네네. 지금 거의 뭐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이제 회사가 펀드레이징을 하는 단계라고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불량률 12.5%에서 3.5%로 떨어지는 거는 그게 애플사의 POC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이폰 그 이어폰 케이스에 대한 불량률인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12.5%의 불량률이 나오는데 그중에 8.5%가 단순 외관에 어떤 이제 점이 박혀 있어서 이제 5개 T인 거죠. 그 자체가 그 이어폰이 250불짜리인데
그렇게 비싸게 팔면서 이제 그게 OBT에 이제 용납이 안 되겠죠. 뭐 그 기능성 아무런 문제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회사에 이제 제거기 돌려봤더니 그런 OBT는 다 잡아냈더라. 나머지 3.5%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환경이나 뭐 이런 건 그래서 발생되는 그 불량이지만 그런 어떤 그 외관상의 그 점 바뀌는 거 이런 거는 회사 장비로 다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이제 제거기 사업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 들었던 것 중에서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서는 대표님 소개 한번 자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도 있고 한데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저희는 기술 기업에 이제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뭐 내세울 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한 우물을 계속 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자 분석하는 이제 독일 신파텍사에 제가 20년 일했었고요. 예. 그 전에 우리 과학 장비 우리 서비스하고 기술 연구하는 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6년 있었고 그다음에 신파텍에서 20년 일하는 중에 지금 LG화학에서 처음에 이런 장비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받은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물 분석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중에 딥러닝이 빨라지면서 제거기도 해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A사를 말씀하셨는데 A사는 측정기, 그러니까 분석기를 이미 2대를 그 시점에 구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네, 제거기도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제거기가 된 거니까 사실 저의 그냥 기본 바탕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런 이물 분석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제거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한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제작을 시작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그 분석기는 한 2대를 납품을 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동일 그렇습니다. 네, 회사에.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쨌든 니즈에 따라서 네, 추가로 이제 그 분류기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 탄력을 받아서 이제 제어기를 시작하자고 결정을 내렸었고요. 네, 그게 네.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제거기도 한 대 작년 납품을 작년에 하신 상황이시고. 그걸로 지금 POC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사전에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과의 소통 계획, 환원 계획 뭐 이런,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건 엑식 계획 이제 뭐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전 공개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그 투자자 카카오톡방 만들어서 소통하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 주셨고, 혹시 저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혹시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M&A 모델인지 IPO 모델인지 혹은 중간에 뭐 제3자가 엑시트를 하는, 그러니까 제3자가 뭐 구주를 매수하시는 걸 뭐 생각하시는 모델인지 뭐 이런 것들 그냥 폭넓게 좀, 사실은 뭐 이게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 가장 저희 회사의 성장하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고 계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 이 엑시 계획이랑 같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대표님은 뭐 어떤 본인의 어떤 경영권이나 이런 거를 고집하시는 입장은 아니시고요. 그 회사 그리고 모든 주주한테 제일 좋은 방안을 항상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일하는 뭐한 2, 3년 뒤에 IPO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플 수주가 뭐 지금은 뭐 하여튼 몇 대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그 모든 관련 생산 기지에 다 저희 장비 들어가면 그, 그 금액이 한 200억에서 300억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회사가 지금 30억 해왔던 내년 30억 매출 그 정도밖에 안 했던 상황이라서 굉장히 큰 이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기회라서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몇 년 뒤에 상장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항상 M&A도 좋은 SI가 이제 어떤 뭐 나타나면 그것도 얼마든지 저희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 IPO가 사실 가능할 것이다. 왜냐면 저희가 매출이 2, 3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네. 거고, M&A도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가능할 것 같다 말씀 주셨던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SFA, SNU 사례 잠깐 검색해 봤는데 뭐 자세히 뭐 찾아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인수합병하고 약간 요런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야에서 뭐 장비 업체들의 M&A도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지금 해프투비 지금 애플이 제일 임박하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금 애플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뒤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코카콜라 그 음, 페트병도 다 그게 그 이물질이 많이 박힌다고 합니다. 그 병에. 근데 그것도 다 이제 그냥 폐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다 미리 버리지 않고 미리 이제 그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다른 건들이. 아, 마트 쪽에도 또 한 서너 개가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 되게 많아서 어쨌든 잘 되면 저희가 또 그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신 거 하나만 답변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북 전남대와 뭐 협업의 이유가 있나요? 이제 질문 네. 주셨습니다. 일단 전북대는 저희들 테라헤르츠 방식, 엑스레이 대신에 테라헤르츠 완전히 초기 연구죠. 그 정보 과제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인연이 된 교수님이 계셔서 테라헤르츠 쪽으로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전남대는 저희들 그러니까 레이저 회절 입자 분석기를 어, 잘 아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그러니까 기반 기술 지금 뭐 그 전남대 전북대 교수님한테 급여를 주면서 어떤 비용을 줘가면서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잡이 있을 때 부탁을 드려서 어떤 부품을 개발하게 하는 그 정도의 협업을 하고 있고 이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이 개인적인 관계가 더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결국 저희가 메인은 비전이지만 뭐 아까 테라레츠나 뭐 레이저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 기초 연구적으로는 또 그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아, 뭐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물 분석기가 우리가 저 표준이 되는 게 일차적인 목표지만 그 안에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듯이 엑스레이도 있을 수 있고 초음파도 있을 수 있고 인물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레이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각도인 이 소스 연구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네, 질문만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은 저가의 제품들인데 이제 네, 불량품 폐기비 대비 뭐 이제 제품 도입의 가격적 장점이 좀 있는지.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페트병 만들기 전에 프리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음, 재활용 펠렛을 녹여가지고 분쇄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죽처럼 만들고 가지고 그거를 쭉 떡국처럼 뽑아내면서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펠렛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프리폼이라는 걸 만들고 프리폼에다가 이 바람 열풍으로 불어서 코카콜라 병 같은 걸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했더니 그 원료의 이물이 있으면 이 블로 몰딩 할 때 열풍으로 불어서 형태를 만들 때 이물은 이 성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음, 액체를 벗을 때 다 줄줄 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장비도 고장도 있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음. 좀 간단한 이유지만은 그리고 페트병 저도 저가 제품들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단순히 폐기 비용을 떠나서 설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음. 생산에 대한 영향을. 어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어떻게 어쨌든 간 그 분량이 뭐 당연히 수기로 발견하기도 하겠지만 발견이 안 됐을 때 그 이런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장비까지 망가질 수도 있고. 네, 특히 대량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힘들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지금 9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대표님 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저희가 딱 하고 여기서 딱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 소개, 그다음에 저희 회사와 저희 제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사실 이제 글로벌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예전에는 분석기 팔 때는 국내 위주로 했었다면 지금은 글로벌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출장을 가더라 해도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을 때 저도 이게 투자를 받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제거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 없이는 이게 회사가 커나가기 힘들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고 지금 그 첫 단계로서 우리 클라우디하고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21일 날 이제 시작하니까 청약하니까 또 그때까지 많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